자, 뉴스탑10 네 번째 소식, 오늘 저희가 3위로 꼽은 소식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더니 북한 사람이 먼저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입니다. 정부와 북한에 갑질당하는 여자 하키 선수들 마치 내 처지 같다. 이런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 과연 누굴까요? 보시는 것처럼 2030, 지금 대한민국의 2030 젊은 세대들, 이들이 지금 화가 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부터는 이유종 동아일보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기자.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요즘 남북 단일팀에 대한 2030 세대들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단일팀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의외인데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그러면 이번에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하는 내용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단일팀에는 상당히 많은 비율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 지지층들도 반대를 하고 있어서 좀 의외인데요. 일단 국회의장실이 최근에 그 평창 올림픽 관련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가 좋다.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72%가 무리해서 단일팀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응답을 했는데 하나 유의할 점은요. 특히 젊은 세대들 20대, 30대에서 단일팀 구성에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30대에서는요. 무려 82% 이상이 단일팀 구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였고요. 이후 40대, 50대에서는 약간씩 이런 경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30 세대라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 글쎄요.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 젊은 세대가 북한이 도발 대상일 뿐, 그러니까 한민족이라는 인식이 좀 덜해서 그런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있을 테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열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문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웠던 이게 대선 슬로건입니다. 네. 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이 표어가 굉장히 젊은 층에게 이 울림을 줬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좀 공정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선수들의 의향을 물었다기보다는 정부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측면이 있고 그 과정의 어떤 불공정성,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8년, 길게는 10년 동안 이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이 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 아니냐. 네. 근데 과정도 좀 불공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지를 했던 지지층이 약간 배신감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층의 반발이 혹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혹시 영향을 끼치는 않았나? 이 최근 지지율 변동이 있었거든요. 조금 하락했어요. 혹시 그 2030의 실망감,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예, 어떻습니까? 상당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71%에서 67%로 떨어졌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이제 이 단일팀 문제도 있겠지만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 한반도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거부감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는 이제 한반도기 끝까지 이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요. 마식령 스키장에서 뭐 그 훈련을 하겠다. 그다음에 아까 언급이 됐지만 금강산 전야자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뭔가 좀 억지스럽다. 이게 뭐 북한과의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평창 올림픽이라는 건 평화라는 걸 뭐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좀 억지스럽게 한다라는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거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지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거 네. 외에도요. 가상화폐 문제라든지 또 뭐 부동산 가격이 뭐 굉장히 노력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지금 치솟는 문제라든지 그 외에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오락가락하는 뭐 영어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겠다고 했다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대부분이 젊은 층, 2030 세대들과 연관된
그런 내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과 지금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최저임금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급격한 인상 부분이 2030의 어떤 그 실질적인 임금 소득의 어떤 증대라든가 일자리 확대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로 지금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체감을 못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 그런 측면들이 좀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언론에서는 사설에 이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공정하지 못하게 어떤 학교에 입학을 했었는데 그 입학 과정, 공정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배척하고 고치고 싶었는데 북한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투명하지 못한 올림픽 참여 이런 것들이 또 젊은 세대들에게 실망감을 줬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분석하고 이제 평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현 정부는 어떻게 보면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을 어떻게든지 대화로서 좀 막아보겠다라는 선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선의 중에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남북 단일팀을 통해서 이 남북 간의 어떤 긴장을 좀 완화해서 북미 대화로 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보겠다. 네. 이런 큰 그랜드 플랜 속에서 지금 이 남북 단일팀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런데 이제 남북 단일팀만 놓고 보면 희생되는 선수들의 그 이 애환, 그 다음에 이 억울함, 이 불공정성 이런 것이 좀 이제 도드라지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를 추진하다가 네. 어떤 그 좀 뭐랄까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작은 이 대목에서 좀 뭐랄까 돌뿌리가 걸려 넘어지듯이 네. 조금 이 여론의 영리를 좀 건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가지 이게 그 평창 올림픽이 북한의 어떤 체제 선전장이 되고 있는 그런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북한이 옛날에 한반도기 그 공식 입장했을 때의 그 북한이 아닙니다. 지금 핵으로서 지금 한국과 미국과 지금 인류를 상대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우리 민족끼리라는 뭐 이런 뭐 관념에서 이렇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로서는 어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든지 스포츠맨, 스포츠 정신 이런 부분에 더 좀 비중을 좀 두고요. 네. 그다음에 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자긍심, 그 자기 국기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심지어는 뭐 공동 입장을 하면서 지금 가슴에 태극기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것도 지금 결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자 아이스하키 팀 이 메달권 밖에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었죠. 결국 이 발언에 대해서 오늘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 여자 아이스하키가 메달권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 랭킹이 우리가 22위, 북한이 25위 이런 선일 텐데요. 좀 그렇게 섞어서 뛴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께서도 그다지 큰 피해의식이 있지 않고 오히려 선수들로서도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듣고 기량 좋은 북한 선수 몇 사람을 추가해서라도 올림픽에서 승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선수들 사이에서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정부 안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그런 진위를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그동안 훈련해 왔던 우리 남한의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 사이에 북한 선수들이 끼어든다면 호흡, 팀워크를 맞출 수가 없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높았고요. 두 번째, 한 2명 정도, 그러니까 북한 선수를 최소화한 인원으로 투입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최근 얘기가 나오는 게 5명에서 6명을 투입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2명보다는 5명, 6명이 오히려 팀 전체를 위해서는 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아이스하키 팀의 운영 게임 방법을 알면은 이해가 된다고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축구팀 하면 한 팀이 다 뛰게 되는데 네. 이 아이스하키는 5명씩 4개의 팀이 구성돼서 교체하면서 경기를 운영해 나갑니다. 네. 그래서 한 개 팀을 아예
북한조로 따로 만든다면 아하. 팀워크를 약간 해치지 않고 아하. 전체적인 경기를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묘수가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북한 선수들을 약간 이 통합의 의미, 화합의 의미로 불린다면 모든 조에 한 명이나 두 명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운동 경기를 연습을 제대로 같이 안 했기 때문에 팀워크가 굉장히 잘 깨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팀 자체를 북한 조로 운영한다면 이것이 묘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는 전망들이 많고요. 지금 그 아이스하키 팀을 그 빙상의 히든크라는 불리는 감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만약에 이렇게 뭐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선수 5명이 올림픽에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 점을 그 부분 때문에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붕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팀워크를 해쳐서 그동안 훈련한 이 노고가 빛을 발할 것이다. 이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선수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남한 선수 한 명이 출전 못하게 된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글쎄요. 두 가지 다 만족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한 가지라도 팀워크를 해치지 않는 팀 운영 이 한 가지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은 그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얘기를 한번 전해드렸습니다.